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인데요. 우한 폐렴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공포감도 확산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그리고 국내 업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은행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현재 은행 업황은 좋지 않죠. 앞으로도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은행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금융사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는 국내 은행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P2P 대출 관련된 얘기입니다. P2P는 person to person, 개인 간 개인의 대출을 의미하죠. 최근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대출 한도를 70억으로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P2P 업체의 현황과 또 관련해서 P2P 업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면 기획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폐렴이 중국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도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개장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월요일 개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월요일 개장을 했다면 아마 시장이 급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파가 연휴 기간 동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열리는 시장에서 역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가 메르스나 사스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크죠. 우려한 폐렴 사태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을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스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요. 사스 같은 경우 2003년 2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5월에만 사스 여파로 한 자릿수로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는 외국인 국내 방문자 규모가 2015년 5월 133만 명에서 6월 7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수익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미치는 그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을 때는 수출 부분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GDP를 크게 깎아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연계되는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황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발 우한 폐렴에 대한 피해는 여행주 혹은 항공주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 자국은 물론 해외 단체 관광까지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26일부터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자금성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객의 취소와 변경 문의도 줄을 잇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 연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소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중국 여행에 대한 취소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을 가는 수요도 줄어들지만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방한 시장이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27일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행협회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여행사들이 호텔과 항공편 예약을 포함한 모든 단체 관광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국내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폐렴 이슈로 하락했던 항공주와 여행주 역시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항공주와 여행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라든지 비중 축소로 일단 대응하셨다가 폐렴이 진정되는 시기에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은행주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은행주들, 특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해외에서 연합금융지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었던 은행주들이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들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점포 수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동남아 지역 점포 수입니다. 2015년에 12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71개까지 동남아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진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한국 대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그 예대 마진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남아 지역에만 진출이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국내 은행사들이 동남아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기존의 점포를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높게 팔거나 부실 자산을 국내 은행에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함께 손을 잡고 해외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좀 구축을 해서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라는 게 지행장과 진행장, 그러니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행장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은행이 힘을 합치게 됐을 때는 쓸 수 있는 실탄의 규모도 커지고요. 두 회사가 각자 부담해야 될 위험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인수 후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남아 지역 내의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 은행 간의 합종 연행이 무조건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로 진출하고 싶은 지역이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 은행 업계들이 경쟁을 자제하고 혀로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은행주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P2P 대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P2P는 이제 개인 간 대출이죠.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당국이 이제 PF 규제를 하면서 P2P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P2P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 간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이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그 개인과 그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남는 자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죠.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은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마진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P2P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을 개인과 개인 간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우선 남는 자금을 P2P 업체에 빌려주면 P2P 업체는 자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이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럼 개인은 그 자금을 이 P2P 업체에게 갚고 이자를 지불하면 P2P 업체는 일부 이자를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투자가 바로 P2P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370억 정도였던 P2P 금융 대출 잔액이 2019년에 8조 원대까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배 정도씩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에 시행령 제정안이 나오면서 P2P 업체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2P 업체의 차입자별로 70억 이내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요. 개인 투자자 P2P 업권 전체에 5천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게 했고요. 차입자별로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P2P 업체를 옥죄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동산 업체, 그러니까 부동산 으로 쏠리는 그런 자금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쇼핑이라든지 물류센터, 중소형 빌딩을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이런 자금에 대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어찌되었던 간에 부동산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P2P 업체를 이제 규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P2P는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신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칫 금융 시스템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P2P 업체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우한 폐렴 확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도 급락 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개파락 출발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금일 장 초반 2% 이상 개파락을 보일 경우에는 빠른 매도보다는 지수의 저점을 잡는 시기 그리고 수급이 변화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개파락을 하는지 그리고 지수의 하단이 어디서 멈추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